안녕하십니까. 자산감 비교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일리드 2022년도 12월 16일 방송 요약 및 해설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나오셨습니다. 조지 보리, 그 다음에 매튜 디석, 그 다음에 트레이시 첸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올스프링의 채권 투자 전략의 수장이시고요. 매튜는 BOA죠. BOA의 프라이빗 뱅크의 Fixed Income Strategy 채권 투자 전략의 수장이시고, 트레이시 첸은 브랜디 와인 글로벌의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아니오라고 대답하셨고요. 그 다음에 미국채 10년물의 이자율의 고점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네라고 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즉 미국 10년물 가격의 최저점을 2022년도에 봤다는 데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적격 등급의 가산금리는 5%가 100bp가 먼저 올 것인지 아니면 200bp가 먼저 올 것인지에 대해서 매튜 디석만 100bp를 먼저 찍을 걸로 봤고 나머지는 다 200bp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IG 스프레드가 평균 한 130 정도 됩니다. 자, 지금의 현재 시장, 즉 혹자는 요 뒤에 이제 표를 보자면은 연준의 이제 2023년 말 금리를 미디언 값으로 해서 점도표를 계산해서 이제 이어놓은 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2023년도 말에 시장 금리죠. 시장 금리. 즉 예를 들자면은 1년물 미국 채권 1년물의 가격이 이겠죠. 2023년 말이면은 1년이니까요. 1년 만기에 미국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4.3%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의 괴리를 혹자는 이제 연준의 뻥카다, 블러핑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시장이 더 이상 이제 연준을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패러독스라는 말로 매튜가 잘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더 오랫동안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을 시장에 믿음을 줘야지만이 오히려 물가가 잡히면서 내년도 말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시장이 연준의 그런 긴축적인 모드를 믿지 않으면 반대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환경에 오는 이런 역설적인 환경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아울러서 이제 지금의 복합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침체를 의미하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 그리고 통화량 감소, 1959년도 이래로 가장 장기간 이렇게 통화량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 그만큼 지금 돈의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 반대로 회사채 가산금리 스프레드는 매우 안정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실업률은 낮은 상황, 물론 실업률은 후행 지표지만 이렇게 상충하는 그런 시장 환경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물가가 지금 현재 7%인데 2%까지 가려면 간극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에 대한 사회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조지 보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국에는 연준이 어느 정도의 불안을 떨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그것은 바로 연준의 정책 금리가 코어 CPI나 PCI보다 위에 있을 때라는 거죠. 지금 현재 6% 수준인데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코어 CPI가 한 5%대 아니면 4.5%가 되고 연준의 정책 금리가 아직 4.75 혹은 5%라고 하면 우리가 테일러 진축에서 얘기하는 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야지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거기에 궤를 같이 한 거니까 그때 돼야지 연준이 이제 불안을 떨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이 물가의 이런 방향성, 지금 헤드라인 CPI가 하얀색인데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7%고 PC 같은 경우도 아직 6%지 않습니까? 요게 5% 밑으로는 떨어져야지 어느 정도 그 연준의 정책 금리가 물가보다 올라오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예측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제 세 단계로 보는 거죠. 우리가 목표하는 2%로 이거 조지 보리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7%, 5% 구간, 이 구간까지 가는 건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그래도 5% 밑으로 지금 코 CPI가 내려오고, 그죠? 핵심 물가 지표, 즉
에너지하고 음식료 뺀 그 가격이 5% 밑으로 지금 물가 지표가 내려오면서 반대로 정책금리가 그것보다 상단에 있을 때 연준이 불안감을 떨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지금 채권 시장의 추세적 반등을 콜을 해주셨습니다. 조지 볼가 제가 이 쇼에 상당히 많이 나오셨던 분인데요. 그동안 확신에 찬 콜을 안 하시기로 유명했고 굉장히 베테랑이십니다.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굉장히 여러 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채권에 투자할 시기이고 채권의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 차원에서 설명해 주셨고, 포트폴리오 상에서 만기 구조상 어디가 지금 제일 투자할 만한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오늘 경청한 것이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이제 추세적 반등, 완연한 반등, 영어 표현으로는 bear bond market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bond market이 더 이상 이제 하락한 것이 끝이다. 그 사유로는 물가는 지금 현재 추세적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은 아직도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채권 시장에 투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요. 근데 이제 연준이 또 한편으로 긴축을 하고 있고, 연준이 여기서 긴축을 안 하고 있고 금융 완화를 하면 오히려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혹은 부동산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한 건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금리에 가장 빠르게 연동하는 전세를 깔고 있는 주택시장 같은 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연준이 긴축을 안 한다면.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가는 떨어지면서 경기는 안 좋아질 걸로 예측될 때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채권 시장이죠. 금리를 이만큼 주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이걸 얘기했고, 결국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2022년도 12월 15일이죠. 5일. 14일 날 이제 제롬 파웰의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채권 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였죠. 이걸 이제 연준 위원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이제 애들러 표현했고, 요게 이제 그만큼 채권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 콜을 해주셨고요. 이제 트레이시 첸한테 사회자가 중국 전면 봉쇄 해제의 그 영향을 물어보니까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하셨고, 단기적으로 카오스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도 예측이 되고, 그러나 언제 완연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라는 좀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써서 중국의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이나 아니면은 여러 수요나 공급단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좀 세워놓고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된다. 확률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개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브루스 리처드라고 이제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에 경기 침체 때 부도율 10%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이제 기업 이익도 감소하고 등급도 하향하고 좀 세게 콜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레이시는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하셨고, 보리도 트레이시한테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미국의 이제 모기지 차주들 개인이나 미국 기업들이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센시티브하지 않다는 겁니다. 금리 변동성에 대해서 강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고정금리 평균이 지금 차주들이 3.5%다 얘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저리로 장기로 이제 회사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거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발행했을 때 결정된 금리로 사실은 이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요. 그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채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걸 이제 매수한 사람은 이자를 더 받는 거지만 부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일한 이제 채권에 이자를 내고 자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지 보리가 이제 한 말씀 더 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자기는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약간 부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조달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법 마이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출연은 안 하셨지만, JP 모건의 이제 채권, 수장이시죠. 그래서, 이만큼 실질 금리를 국채가 주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 거면 하이 그레이드로,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고퀄리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지 보리가 굉장히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 3년 만기에 투자 적격 등급도 좋고, 하이힐드도 좋고, 그 다음에 ABS, Asset Backed Security도 좋고, 그 다음에 쇼 말미에 나온 현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분이 한 분 나오셨는데요. 에버딘의 CEO 나오셨는데, 그건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환경에서는, 당연한 얘기니까, 그거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 안 하겠고요. 그래서 조지 보리하고 법 마이클의 얘기는 장표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오늘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역대급으로 회사채가 가장 많이 가격이 떨어졌던 시절입니다. 이게 토탈 리턴이니까요. 토탈 리턴이니까 가격 시세 차익 플러스 이자 받는 거죠. 그죠? 역대급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점 매수 플러스 역대급으로 이자를 많이 주는 환경이죠. 네.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더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채권의 계절이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JP 모건의 법 마이클이 이제 한 얘기를 인용한 거고요. 아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가 이제 톱 코퍼레이트 본드가 이제 가장 최선호 자산이고 그 다음에 국채도 그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실질 금리를 주고 있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스프레드 파란색은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고요. 하얀색은 투자 적격 등급의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가상금리가 이렇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렇게 많이 튀었죠. 거의 20%죠, 이제 20%. 이때는 뭐 20%는 아니고 10%가 넘어간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안정된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상금리가 안정된 시장에서는 미 국채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운데 위험이 느껴지지 않으면 가상금리는 리스크 프리미엄은 적은 상황이죠. 거기서 이제 경기 사이클 금리 인상기 후반기로 갈수록 부도율이 증가한다는 공포가 생기게 되면 오히려 국채로 돈이 쏠리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죠. 특히 장기 국채가. 지금 우리나라 장기 국채도 지금 현재 거의 한 3주 연속 계속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즉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이자율이 이제 무위험 금리, 즉 국채의 금리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대비해서 가상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투자 적격 등급을 이제 매수한 상황에서 가상금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어느 정도 방어해 준 거는 그 무위험 금리에다가 이걸 더한 게 바로 투자 적격 등급의 그런 회사채들의 이자율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동성 대비, 이거 조지 보리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쇼의 맨 이제 왼쪽 편에 나오셨던 이제 분이 올스프링의 그 채권 투자 전략의 수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투자할 만한 자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기가 길수록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에서 3년물에 투자 적격 등급이든 이렇게 보면 경기가 부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연준이 긴축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은 경제가 확실하게 슬로우다운 하는 경우에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가운데서도 버텨줄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시장이 안정되면 무위험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스프레드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해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대비해서 가장 좋은 자산으로 지금 2년에서 3년 만기에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 그리고 뭐 ABS, 그 다음에 뭐 mortgage backed security, 그러니까
모기지 저당 채권도 괜찮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